네, 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의문 작성하기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건의문 작성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는 건의문을 쓰기 위해 건의문의 특성과 형식을 숙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와 동일한 형식의 건의문 과제를 제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성할 건의문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건의문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의 제시와 이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해결책을 시행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건의문의 핵심입니다. 실제 작성을 할 때의 사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러한 인식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서 건의 대상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를 돌이켜 봅시다. 주로 교실 시설 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엔 문제 상황이 열악한 교실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 주무관님, 또는 환경봉사부장 선생님, 어, 행정실장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등이 있겠죠. 이 중 한 분을 건의 대상으로 정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구성해보고 이 해결 방안을 꼭 실시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건의문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의 처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를 건의 대상으로 삼고 이후 담당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정중한 태도를 갖춰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 건의하는 사람이 이 문제의 당사자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게 부담이 되어서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름을 밝히면 업무 담당자가 건의하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의문 쓸 때 우리 수행평가에선 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서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아니라 실제 현실에선 건의문을 작성하는 게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하면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건의를 하게 된 배경, 즉 문제 상황 및 심각성을 제시해야겠죠. 건의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의문의 서론 부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작성하면 한 문단에서 두 문단 정도 나올 텐데요. 실제 건의문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건의문의 예시로 이제 열악한 교실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건의를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목은 어, 실제로 이제 문제 발생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의하는 사람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건의의 주체, 그리고 건의 대상을 처음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대상이 이렇게 있고 정중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그리고 건의 주체를 여기에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혀서 현재의 문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까지를 이제 문제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 상황, 그러니까 건의를 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문제이다 얘기하고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건의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해결책을 얘기할 것이다. 하고서 예고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중간 부분에는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해결책을 실시해야 할 이유, 즉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실시하면 발생할 기대 효과를 명시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 근거, 기대 효과 이게 묶여서 한 문단이 나오는데요. 이런 묶음이 3개 정도 나오면 적절해서 우리는 수행평가할 때
총 3개 그리고 3문단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우선 아까 제시한 문제 상황 중에 바닥 오염을 해결할 방안으로 전문 청소 업체를 고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해결책을 써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는 현재 일반 청소로는 닦기가 어렵다. 그리고 청소가 오랫동안 안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해결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이 해결책을 사용하면은 앞으로 묵은 때가 사라지고 오염이 방지될 것이다. 이런 기대 효과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라는 거는 이 해결책을 써야만 하는 이유.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해결책을 써야만 된다. 이걸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방수 공사를 해달라. 이게 다음 해결책이죠. 두 번째 해결책. 그리고 이걸 써야만 하는 이유. 그래서 근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대 효과.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세 번째로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이제 해결책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이 해결책을 써야만 해결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다른 학교의 사례 근거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전체를 근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서부터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대 효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약 및 정리, 주장에 대한 강조, 정중한 인사로 글을 마칩니다. 분량은 한 문단 정도로 끝내면 되고요. 이것도 예문 살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전까지 했었던 제안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죠. 그리고 당부 및 강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 하고서 끝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의문의 형식과 제가 직접 작성한 예문을 살펴봤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 쓰게 되면 건의문 수행평가는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수행평가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배부되는 문서 중에 수행평가 연습용 과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 건의문을 작성을 하면 수행평가 응시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꼭 이 연습용 과제를 풀어야 수행평가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